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인터넷이 점차 대중화되었지만 사람들의 일상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이었다. 음악은 CD로 듣고 책은 서점에서 사며 영화를 보려면 VHS 테이프나 DVD를 직접 대여해야 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불편함이 따랐다. 대여점을 방문해야 하고 원하는 영화가 없으면 기다려야 하며 무엇보다 반납을 늦추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연체료를 내야 했다.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했지만 이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한 남자는 달랐다. 그는 작은 불편함이 혁신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이름은 리드 헤이스팅스.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며 기술이 세상을 바꿀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어느 날 평범한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40? 겨우 영화 한 편 빌렸을 뿐인데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맞은편에서 책을 읽던 아내가 고개를 든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한마디 던진다. 그러게 그냥 반납을 빨리 했어야지. 몇 주 동안 깜빡한 건 당신 잘못이잖아. 리드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손에 든 청구서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렇게까지 비싸야 해? 블록버스터는 연체료로 돈을 벌고 있나 봐. 사람들이 연체료 걱정 없이 영화를 볼 방법은 없는 걸까? 그는 이내 생각에 잠긴다.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영화 한 편을 감상하는데 이렇게 불편함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불편한데도 사람들은 계속 비디오 대여점을 찾아가야만 해. 대여점을 오가고 반납 기한을 신경 쓰고 연체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니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DVD 케이스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굴려보다 갑자기 멈춘다. 만약 DVD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면? 대여점을 가지 않아도 되고 반납 걱정도 없어진다면? 그의 눈빛이 번뜩인다. 손에 든 DVD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더욱 깊이 생각한다. 그래. 온라인 주문 방식이라면 훨씬 편리할 거야. 대여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연체료 부담도 줄어들겠지. 만약 정기적으로 DVD를 배송해 준다면 어떨까? 사람들이 원하는 영화를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아내가 흥미롭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뭔가 좋은 생각이라도 난 거야? 이건 획기적인 비즈니스가 될 거야.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DVD를 우편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영화를 빌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 당신이 말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까? 사람들은 왜 굳이 비디오 가게를 방문해야 할까? 우리가 직접 DVD를 배달하면 되잖아. 일정 금액을 내면 원하는 만큼 대여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라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거 꽤 괜찮은 생각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나도 이용할 것 같아. 그는 생각을 정리하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40 연체료에 분노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흥분하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지금의 작은 아이디어가 영화 산업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이야.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며 세상을 바꾸게 될 거야.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 이 순간이 바로 넷플릭스의 시작이었다. 넷플릭스의 첫 번째 목표는 단순했다. 온라인 DVD 대여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불편한 대여 시스템을 혁신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 블록버스터와 같은 오프라인 비디오 대여점을 방문해야 했다. 블록버스터는 9,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업계를 지배하는 절대 강자였다. 매장마다 다양한 VHS와 DVD가 구비되어 있었지만 인기 있는 영화는 언제나 품절이었다. 원하는 영화를 빌릴 수 있을지 보장할 수도 없었고 연체료 부담은 고객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리드는 이 시장이 곧 변화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DVD가 VHS를 대체할 것이며 사람들이 더 이상 매장에 가지 않고도 영화를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원할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넷플릭스의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1998년 그는 넷플릭스를 공식 출시하며 업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소박한 사무실. 직원들은 작은 책상에 모여 앉아 있다. 벽에는 초기 서비스 플랜이 적힌 화이트보드가 놓여 있다. 리드 헤이스팅스와 공동 창업자인 마크 랜돌프가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리드, 솔직히 블록버스터와 경쟁하는 건 너무 위험한 도전이야. 그들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맞아.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접근할 거야. 블록버스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리드는 테이블 위에 놓인 VHS 테이프와 DVD 케이스를 들어 올린다. 블록버스터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 게다가 연체료는 고객들에게 불만의 대상이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그는 DVD 케이스를 흔들며 설명을 이어간다. DVD는 VHS보다 훨씬 작고 가벼워. 즉, 우편으로 쉽게 보낼 수 있다는 뜻이지. 하지만 고객들이 DVD를 우편으로 받는 걸 번거로워하지 않을까? 블록버스터는 바로 원하는 영화를 빌릴 수 있지만 우리는 고객이 DVD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야. 그 점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고객이 기다리는 불편함을 없애려면 단일 대여 방식이 아니라 월 정액제를 도입해야 해. 즉, 일정 금액을 내면 원하는 만큼 DVD를 빌릴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럼 연체료는? 반납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연체료 자체가 없는 서비스야. 고객이 DVD를 늦게 반납해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대신 일정 개수 이상을 빌리려면 먼저 본 DVD를 반납해야 해. 그렇다면 사람들이 DVD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음 영화를 빌릴 수 없겠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되는 구조야. 이 시스템이 자리 잡히면 블록버스터보다 훨씬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까? 대부분 VHS에 익숙하고 인터넷을 통해 DVD를 주문한다는 개념도 생소하잖아. 리드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VHS가 아직 주류였고 DVD는 보급이 덜 된 상태였다. 인터넷으로 영화를 빌린다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 고객들은 여전히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넷플릭스가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 가입자는 예상보다 적었다. 블록버스터의 강력한 브랜드와 오프라인 네트워크 앞에서 넷플릭스는 작은 존재에 불과했다. 게다가 DVD 우편 배송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리드는 고객 경험을 바꾸는 데 집중했다. 첫째, 무료 체험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람들이 부담 없이 넷플릭스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연체료 없는 시스템을 강조하며 고객들에게 자유롭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셋째,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초기 사업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으며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리드는 마지막 결정을 내린다. 블록버스터에 직접 인수 제안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블록버스터의 CEO를 찾아가 넷플릭스를 $5천만 인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 제안은 너무나도 차갑게 거절당한다. 그리고 이 순간이 넷플릭스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운명의 갈림길이 된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